미국 중부의 평범한 주도, 오클라호마시티입니다. 1995년 4월 19일 수요일 아침, 이 도시의 시간은 오전 9시 2분에 멈춰섭니다. 도심 한복판의 9층짜리 연방청사 북쪽 면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테러 중 당시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27살의 걸프전 참전군인 티모시 맥베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붙잡은 건 수사도, 제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은 미국 최악의 국내 테러가 어떻게 우연히 끝났는지를 따라갑니다. 엘프리드 피머라 연방청사에는 사회보장국과 육군 모병소를 비롯한 연방기관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폭파는 건물 정문 앞 하역 구역에 세워둔 렌트 트럭 안에 있었습니다. 폭발은 건물을 떠받치던 기둥을 끊었고 그 위에 얹어있던 층들이 순서대로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건물 전면의 3분의 1이 사라지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조 작업은 2주 넘게 이어졌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반경 수 킬로미터에 미쳐 인근 건물 300여 채가 함께 부서졌고 폭발음은 도시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로 사람을 찾는 일이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최종 사망자는 168명이었습니다. 그중 19명이 어린이였습니다. 폭발로부터 90분 뒤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북쪽으로 100km쯤 떨어진 주간고속도로 35호선이었습니다. 도시 쪽에서는 아직 사망자 수도 파악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오클라호마 주 경찰관 찰리 행어의 눈에 노란색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를 세운 이유는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뒤 번호판이 아예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허증을 확인하던 중 경찰관은 운전자의 재킷 아래에 권총이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허가 없는 총기 휴대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돼 인근 노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시점까지 그는 그저 번호판과 총기 때문에 걸린 사람이었고 오클라호마시티와는 아무 연결점이 없었습니다. 한편 폭발 현장에서는 수백 미터 밖까지 날아간 트럭 차축 조각이 발견됩니다. 거기 남아있던 차대 번호가 렌터카 영업소를 가리켰고 영업소 직원의 진술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몽타주는 인근 모텔 숙박부의 이름과 이어졌고 그 이름을 조회한 결과가 사흘째 되던 날 구치소 수감자 명단과 겹칩니다. 그때 맥베이는 보석 심리를 앞두고 석방 절차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담당 판사의 일정이 밀리면서 심리가 늦춰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류가 조금만 빨리 처리됐다면 그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걸어 나갔을 겁니다. 맥베이는 걸프전에 참전한 육군 병장이었습니다. 전투 훈장을 받았고 특수부대 선발 과정까지 갔다가 탈락한 뒤 25에 전역했습니다. 그 뒤로는 일정한 직업 없이 총기 박람회를 돌며 반정부 성향 인쇄물을 팔았습니다. 그가 범행 날짜로 고른 4월 19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2년 전 같은 날 텍사스 웨이코에서 연방기관과 한 종교 집단의 51일 대치가 큰 인명피해로 끝났습니다. 맥베이는 현장 근처까지 직접 찾아갔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정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의 재료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질산암모늄과 경주용 연료였습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모두 신분 확인 없이 살 수 있었고 대량으로 사들여도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몇 달에 걸쳐 나눠 사 모았습니다. 혼자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군 시절 동료였던 테리 니컬스가 재료 조달과 조립을 도왔습니다. 니컬스는 뒤에 별도 재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끝내 닫히지 않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렌터카 영업소 직원들은 트럭을 빌리러 온 사람이 2명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번째 인물의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니 존 도이라는 임시 호칭이 붙었습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결국 목격자가 다른 날 온 손님과 기억을 섞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결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은 오클라호마가 아니라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피해자인 곳에서는 공정한 배심을 꾸릴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법정 방청 범위를 두고도 오래 고심했습니다. 1997년 6월 2일 유죄 판결, 열하루 뒤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형은 2001년 6월 11일 인디애나주 테러우트의 연방교도소에서 집행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63년 이후 38년 만이었습니다. 유족과 생존자 수백 명이 폐쇄회로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언 대신 짧은 시 한 편을 남겼을 뿐입니다. 이 사건 뒤 미국의 연방청사 설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건물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고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표준이 됐습니다. 폭탄 재료가 되는 비료의 유통도 추적 대상이 됐습니다. 청사가 서 있던 자리에는 지금 168개의 빈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의자 19개가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부지 양쪽 끝에는 문이 2개 서 있는데 한쪽에는 9시 1분이, 반대쪽에는 9시 3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폭발 직전의 마지막 평온한 1분과 회복이 시작된 1분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옆벽에 남긴 문장도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는다. 우리는 정의를 구한다. 법정이 그것을 요구하고 희생자들이 그것을 부르짖는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국내 테러를 저지른 남자는 사건 90분 뒤에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세워졌습니다. 수사가 그를 찾아낸 게 아니라 그가 우연히 걸려 있었던 겁니다. 10분 사건 파일,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